저녁 9시 내일 마감인 발표 자리가 있다는 걸 방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해야 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마음을 다잡습니다. 자, 시작하자. 그런데 슬그머니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좋아하는 채널에 새 영상이 올라왔네. 이것만 보면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까지 몇 편 더. 그제야 PPT를 열었는데 자료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검색을 시작합니다. 어느새 위키피디아,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떠돌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3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집중도 안 되는데 차라리 오늘 일찍 자고 내일 맑은 정신으로 하는 게 낫겠지? 어떠세요? 낯설지 않은 이야기죠? 아마 많은 분들이 겪는 미루기의 악순환일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뇌 영역과 실제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시작 버튼의 작동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미루기의 벽을 넘고 당장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뇌과학적인 시작 치트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미루기는 절대 게으름이 아닙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미루기는 결과가 나쁘고 후회할 걸 뻔히 알면서도 행동을 늦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안 하면 나중에 피눈물 흘릴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머리로는 아는데 이상하게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신경과학적으로 ADHD의 뇌는 나중의 보상보다 지금 당장의 보상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을 조절하는 체계가 조금 다르게 작동하는 뇌의 특성 때문인 거죠. 유튜브, SNS, 게임은 하는 즉시 이제 도파민이 팡팡 터져 나오니까 우리 뇌가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반면에 발표 준비나 시험 공부는 보상이 한참 뒤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시동을 걸기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아주 속기 쉬운 패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가짜 생산성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발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책상 정리를 하고 논문을 써야 하는데 뜬금없이 자료 검색을 1시간 넘게 더 하는 거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나 지금 되게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루기는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 과제를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지루함, 압도감, 부담감 혹은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서 뇌가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정서적인 회피인 거죠. 그러니 단순히 정신 차려라, 의지를 가져라 같은 조언은 애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대책을 세워야겠죠. 첫 번째 전략은 과제를 행동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플래너에 발표 준비, 방 정리, 논문 작성 이렇게 명사용으로 적어두면 우리 뇌는 엄청난 압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할 게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지 하고 우리 뇌가 굳어버리는 거죠. 오늘부터 할 일들을 몸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언어, 즉 구체적인 이제 동사의 형태로 쪼개보세요. 어떠세요? 이 정도면 우리 뇌가 그거 한 10초면 하겠는데? 하고 이제 경계태세를 풀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절대로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아직 과제를 충분히 작게 쪼개지 않았구나. 좀 더 작게 만들어야겠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컴퓨터 전원을 켜는 것조차 싫은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완료가 아니라 오직 이제 시작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주 터무니없을 정도로 작게요. 저는 이걸 요리 레시피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요리를 전혀 못하는 사람도 레시피에 1단계 냄비를 꺼내세요. 2단계 물을 채우세요. 적혀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물은 보글보글 끓고 있고 요리를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책 30분 읽기가 목표인데 도저히 스마트폰을 못 내려놓겠다면 이 3단계만 해보세요. 1단계 자리에서 일어나 책 집어들기, 2단계 책 표지 넘기기, 3단계 첫 줄만 읽기. 보통 3단계까지 가면 우리 뇌가 눈치채기도 전에 이미 독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의욕이나 동기가 생겨야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시작해야 동기가 생깁니다. 일단 아주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야 우리 뇌 시동이 걸리고 그제야 의욕이 따라옵니다. 딱 2%의 작은 마음만 있어도 좋으니까 아주 작은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어렵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했다고 끝이 아니죠. ADHD 성향이 있으면 시작한 지 몇 분 지나서 또 다른 유혹과 맞닥뜨립니다. 업무를 하려는데 알림톡이 오고 갑자기 딴 생각이 나고 또 엉뚱한 걸 검색하고 싶어지죠. 이런 유혹들을 매번 생으로 의지력으로 쥐어짜며 버티려고 하면 금방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약 그렇다면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리 내 행동에 자동 반응을 공식으로 정해두는 거죠. 내 의지를 믿지 말고 미리 짜둔 시스템을 믿는 겁니다. 유혹과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나를 방해할 요소를 미리 예측하고 로봇처럼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길을 닦아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전략을 하나로 압축한 초강력 치트키가 있습니다. 바로 10분 규칙인데요. 이제 미루고 싶은 순간이 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가볍게 딜을 건네보는 거죠. 진짜 딱 10분만 하자. 딱 600초만 버텨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덮자. 그리고 타이머를 딱 10분 맞춰놓고 시작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10분 동안 정말 억지로 해봤는데도 너무 힘들고 진이 빠진다? 그럼 미련 없이 이제 멈추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를 미룬 게 아니라 당당하게 10분 동안 최선을 다해 시도해 보신 겁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둘째,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대부분의 경우 10분이 지나도 우리는 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몸을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뇌에 가속도가 붙은 거죠. 막상 부딪혀 보니 뇌가 걱정했던 것만큼 괴롭지 않다는 걸 미리 이제 스스로 알아차린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이럴 때 정말 딱 들어맞는 뇌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미루고 싶을 때 주로 어떤 행동으로 도망치는지 그 패턴을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메일함을 정주행한다거나 네이버 뉴스를 본다거나 갑자기 책상을 정리한다거나 느닷없이 손톱을 깎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그냥 심심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가제가 주는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도 모르게 선택한 회피 행동인 거죠. 처음에는 내가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나 오늘 또 딴짓했네 하고 뒤늦게 후회하죠. 우리가 매일 연습해야 하는 건 바로 이런 충동이 생기는 그 순간을 신호로 포착하는 겁니다. 나 지금 또 회피하려고 또 폰을 만지네? 이걸 그 순간 실시간으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내가 자주 도망치는 앱이나 웹사이트, 행동들을 미리 적어두는 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알아야 그 순간을 신호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엔 행동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제를 시작할 때 머릿속에는 아주 그럴듯하고 달콤한 변명들이 들릴 거예요. 재밌는 유튜브 한 편 보고 나면 공부할 기분이 날 거야. 지금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까지는 푹 쉬고 내일 아침부터 맑은 정신으로 시작해야지. 지금은 도저히 공부할 기분이 아니야. 공부를 할 수 있으려면 집중이 엄청 잘 되는 상태가 되어야만 해. 아직 시간은 충분해. 지금 꼭 안 해도 돼. 자, 어떤 생각들이 익숙하신가요? 이런 생각들을 이제 미루기와 관련된 자동적 사고라고 부르는데요. 그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떠올라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들을 말하는 거죠. 미루기와 관련해서는 가장 흔한 패턴은 과장과 축소입니다. 우리는 과제의 힘든 면을 크게 부풀리고 그리고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작게 줄여버리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결국 나를 주저앉히려는 뇌의 자동적 사고일 뿐입니다. 그런 목소리가 들릴 때는 얼른 이렇게 생각을 뒤집어 주셔야 합니다. 미루기가 일어날 때 머릿속에서 항상 이런 불균형이 생기는데요. 부정적인 예상은 넘쳐나는데 긍정적인 예상은 거의 없습니다. 저울의 한쪽에만 추가 쌓여 있는 거죠.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서류도 찾아야 되고 생각하니 좀 머리 아프고 그냥 내일 하자 이런 생각은 줄줄 이어지는데 이걸 오늘 해치우면 얼마나 홀가분할까, 그래 1시간이면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잘 안 떠오릅니다. 균형을 맞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 예상의 왜곡을 바로잡는 겁니다. 핵심 리프레임은 이겁니다. 즐거울 필요는 없다. 그냥 할 수 있고 끝이 있는 일이다. 과제를 잘게 쪼개면 머릿속에서 부풀렸던 덩어리가 실제 크기로 돌아옵니다. 둘째, 긍정적 예상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 우리는 끝냈을 때의 기분을 늘 과소평가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끝내면 어떤 기분일까? 해두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냥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해 볼 수는 없을까? 스스로에게 이제 치어리더가 되어 보는 거죠. 첫 단계를 소리내어 말하거나 누군가에게 나 오늘 이거 할 거야 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다 동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완장일치가 아니어도 됩니다. 50일 대 49로도 충분합니다. 딱 그만큼으로 첫 발을 내딛으면 미루기는 그 순간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신과 의사이자 ADHD 당사자로서 이제 여러분께 꼭 마음속 깊이 전하고 싶은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편한 감정이나 귀찮음이 싹 사라져야 기분 좋게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의욕이 솟구쳐야 운동할 수 있고 집중이 아주 잘 되는 완벽한 상태가 되어야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마음 한구석에 그대로 있어도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귀찮아 죽겠는 마음을 품은 채로 묵묵히 운동복을 입을 수 있고 집중이 전혀 안 되는 기분인 채로 손을 움직여 책을 펼 수도 있죠. 불편함을 힘겹게 없애려고 감정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아, 귀찮아. 그래, 귀찮으면 귀찮은 거지. 그래도 나는 일단 노트북을 켜고 과제를 시작할 거야. 이렇게 감정은 옆에 가만히 놔두고 내 몸 행동만 쓱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연습이 쌓이고 반복되면 신기하게도 내가 보내는 해피 신호가 조금씩 약해집니다.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루기는 게으름이 아니라 정서적인 회피입니다. 막막할 땐 아주 잘게 쪼개서 행동 언어로 바꿔보세요. 유혹은 만약 그렇다면의 공식으로 미리 차단하세요. 딱 10분만, 진짜 600초만 일단 버텨보세요. 내 해피 행동 패턴을 미리 알아보세요. 미루기를 합리화하는 자동적 사고가 들릴 때는 그 생각을 뒤집어 보세요. 부정적 예상을 바로잡고 끝냈을 때의 기분을 미리 떠올려 보세요.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감정은 옆에 두고 몸만 움직여 보세요. 동기가 생겨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시작해야 동기가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딱 하나만 같이 해볼까요? 지금 머릿속에 가장 무겁게 얹혀있는 미루고 있는 일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첫 단계를 행동 언어로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타이머를 10분에 맞추고 바로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슬기로운 ADHD 생활이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계획을 지치지 않고 끈기 있게 이어가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은 늘 생각보다 어렵고 무겁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머릿속으로 수없이 미루고 싶은 마음과 싸워왔거든요. 오늘도 힘겹게 한 걸음 내디딘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